번영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3월 모평 보신 우리 수험생들 또 재수생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그 재수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점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3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사실상 4월 모평, 6월 모평까지 점수가 오르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죠. 자기 점수를 올리는 부분에서 점수가 올라야 지금 재종반에서 공부하시던 독학재수반에서 공부하시던 매우 지금 많이 고생하시면서 공부하고 계실 텐데 사실상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대학 가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능에 올인해서 점수를 내겠다는 학생들은 뭐 그냥 그대로 본인의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내가 수능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 학생들 중에서 해외고 학생도 있을 것이고 검정고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국제학교 학생도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차에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떨어진 학생들 중에서 뭐 수시 반수 재수가 어려우니까 자꾸만 바뀐다고 뭐 하니까 안 되다 보다 해서 수능으로 또 공부하시는 학생분들도 있을 것일 건데, 수능이 안 된다면 이런 학생들한테 다시 수시 반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보면서 언론 기사를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게 작년 기사긴 한데 뭐 보면 지금 재수생도 수시도 강세다. 정시, 재수생, 수시, 고3 공식이 깨졌다. 한번 보면서, 물론 제가 저번에 찍어서 말씀드린 대로 또 아니면 지금 아직 그 영상이 올라오기 전이면 이 영상 뒤에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시행이 되면 재수가 힘들 거다. 수시 재수는. 근데 아직 완전히 시행이 안 됐거든요.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벌써 교과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뭐 경희대를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5개 학교는 고3만 받겠다. 재수생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2024학년도부터 여러분이 대학 가는 내년 그 학년도부터 올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찍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 영상 끝나고 말미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를 비롯한 또 대학 몇 개는 지금 재수생까지는 받겠다. 3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교과 전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보면 종합전형도 그렇게 될 순간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도에 재수생 수시 재수생도 꽤 많이 합격을 했다. 이런 지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적고. 왜냐하면 6월 가서 이렇게 찾아오면 너무 늦어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택을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수능으로 갔는데 노력을 하고 재종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끝까지 안 나와서 또 1년을 버리느냐, 엄격히 말해서, 아니면 여기서 과감하게 조금 모르는 상태니까 모험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한번 되는 방법으로 해보느냐. 어차피 정시는 혼자 하는 거고 수시는 반수가 됐던 아니면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준비를 하던 선생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2020대부터 재수생학부 때 정시 규모 추월했는데 지금 작년 건데 수시도 재수생이 강수됐다 이런 얘기니까 재수생이라고 해서 아예 못 붙는 게 아니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고교학점제가 완전 시행되는 1년까지가 마지막 수시 재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2022년도 기사입니다. 자, 2022년도 2월 3일 기사죠. 보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서울권 대학은 이보다 빠른 2019대부터 재수합격자 정시 모집 인원을 추월했다. 누가 수시가. 2019년 대입에서 재수합격자 수는 26,050명으로 정시 모집생은 23,788명보다 262명이 많고, 2020 대입에서 정시 모집 인원 27,090명보다 1,580명 많은 28,670명. 2021 대입에서는 27,780명보다 2,283명 많은 30,063명이 재수생 합격자다. 정시도 추월하지만 수시도 추월했다. 그러니까 수시가 추월했다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됩니다. 수시 반수는 어떻게 할까? 수시 재수는 어떻게 할까?
수시는 이만 생계부가 다 쓰여져 있는데 뭐 어떻게 준비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는 20년 전부터 항상 프로그램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 그간의 재수생들을 합격시키면서 실제 그 프로그램들이 완성이 됐죠. 생계부가 다 쓰여져 있는 우리가 일반고나 자사고나 특목고나 우리가 국제고나 외고 학생들의 생계부는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지우고 다시 거기에 제가 정말 생계부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행특 세트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들어도 벌써 감이 오실 겁니다. 물론 유튜브 강의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거는 뭐 거기까지 말씀 못 드려도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 이미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주어가 나와야 된다. 목적어가 보여야 된다. 동사, 미사구가 많으면 안 된다. 이거는 아주 쉽게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어떻게 움직였냐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움직였냐가 이걸 했냐가 보여야 되는 건데 아주 기본 참 설명 쉽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벌써 거의 60%는 어떻게 쓰는구나를 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생계부가 이미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해외고나 검정고시나 이 생계부 대체서식으로 우리가 성장시키고 만든 대학 간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만들면 돼요. 물론 해외고 학생들은 내가 지금 대학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순간에 이걸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졸업을 해서 딱 끝나서 이거를 만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반고 학생들은 생계부가 이미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글자는 고치지 못해도 내가 의미 없이 막 하는 그 활동들,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의미를 다시, 그러니까 글을 다시 고치지는 못하지만 다시 그 안에 있는 문구들을 다시 의미를 해석해서 그 내가 놓쳤던 그 의미를 다시 학생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글은 고치지 못하지만 생계부를 다시 글로서가 아니라 의미로서 재해석해서 학생한테 다시 써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이건 정말로 학생부 종합전형 한 분야에서 이것저것 뭐 입시 컨설팅도 했다가 언어도 가르쳤다가 논술도 했다가 뭐 국어도 가르쳤다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을 붙잡고 15년, 16년 거의 한 20년 동안 매번 왜 그 학생들을 붙잡고 한 선생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드린들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분들은 이건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것도 있죠. 이께서 저를 많이 따라하셨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후배분들 하면서 지금 더 마케팅 잘해서 저를 많이 따라하셔서 이렇게 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는 더 많은 분들도 알고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저를 따라해도 어느 정도 정말 이 정도의 그 어떤 그 경험과 아주 많은 어려운 아이들만 맡았던 그 많은 어떤 횟수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서 나는 작가거든요. 저는 이 글을 쓰는 작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들이 저를 따라해서 하실 수 있다면 그거는 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저는 정말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을 찾고 그 학생과 전 인연이 돼서 그 학생을 잘 대학에 보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섞이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분명히 오리지널리티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계부를 고칠 수는 없지만 의미를 통해 생계부를 완전히 다시 쓸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죠. 거기까지가 한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을 생계부 대체 서식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10건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빙을 하고 날짜를 쓰고 기간을 우리가 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지금 3월 모평을 보고 굉장히 혼란스럽다. 근데 원래 해외고나 또 학생들이 국제학교 학생들이 원래는 수능에 맞는 학생들은 아니거든요.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수능을 하실 텐데 그거 옷을 벗어 던지고 정말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할 때는 수시 지금이라도 뭐 지금 거의 3월 다 가고 있고 이제 4월 달이 올 텐데 6월 달 이렇게 가면 너무 늦고요. 지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게 해야만 하는 게 이게 지금 이 학생들한테 많이 그게 남은 게 아니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요번 2024학년도부터 서울권에 있는 5개 대학은 중상위권 대학, 경희대를 포함해서 중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재수생을 받지 않겠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 외대를 포함한 또 5개 대학들은 재수생까지만 받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전형도 분명히 이제는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이 마지막이니까 정말 요 어떤 카테고리 기간 안에 딱 맞는 학생들, 그 중에서 나는 수능이 안 된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열심히 해서 한번 마지막에 붙겠다. 물론 이거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달에 오면 늦습니다. 6월 달에 오면 올해는 힘들어요. 내후년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범위 바뀌고 대학에서의 움직임들이 고교 학점자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니까 발빠르게. 요즘처럼 이렇게 입시가 발빠르게 변하는 그 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목평을 보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수능 성적이 안 나왔으면 빨리 수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성적 이미 다 생계부가 쓰여져 있는 학생들도 의미의 재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갈 수가 있다. 물론 생계부가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전문가들은 못 건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고 위계성을 안 갖췄는데 이야기는 있고 1차에서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어떤 이 학생들은 생계부의 재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재수생 수시도 강세다. 작년 기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수생 강세는 2022년 대입과 2023년 대입에서도 이어갈 전망이다. 2023 수능은 첫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져 수능체를 맞추지 못한 문과생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영어를 어렵게 추정했기 때문에 학교 내신 상위권 재학생도 상당수 올해 수시 전형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재수를 하는 경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공의 재수생 합격자 중에는 여학생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저도 그래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문을 두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학생 수로 비교하면 재수생 중 여학생 합격자는 2010 대입 1만 200명에서 2021 10년이 지났는데 1만 5,781명으로 5,581명.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수치가 이건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닙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 늘어나야가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51.1%, 52.2%, 52.5니까 50%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 많은 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재수생도 준비를 잘하면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수시 얘기 분명히 나오죠. 합격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냐는 본인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 기사나 모든 내용도 거기까지만 다룰 수 있지 막상 어떻게 내가 할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강사는 아니겠죠. 또 저보다 더 많은 경험, 저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붙인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경험을 통해서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찾다 안 되면 저한테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항상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3월 모의고사 열심히 보셨는데 여기서 안 됐다. 뭐 그냥 계속 안 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결과인데 여기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 그럼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학생들 좋은 정보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